전주 새소망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손꼽히는 이정수 집사 가족이 있었습니다. 55세 정수 씨는 27년 전 순애 씨와 결혼한 후 한 번도 교회를 빠뜨린 적이 없는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정수 씨는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50세인 아내 순애 씨는 교회 안팎에서 따뜻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유명했습니다. 25세 딸 민지는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 준비 중이었고 22세 아들은 현재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온 가족이 교회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성가대 들어가기로 했어요. 순애 씨의 말에 정수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순애가 목소리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성가대까지 하게 되다니.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철수 집사님이 권해주셨거든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집사는 민지의 취업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머니 목소리를 어떻게 아세요? 지난번 교회 행사 때 찬양 부르는 걸 들으셨나 봐. 민지 취업 상담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어머니까지 챙겨주시네. 정수 씨는 김철수 집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45세의 김 집사는 대기업 출신으로 현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성가대 지휘도 맡고 계시고 우리 민지 취업 준비도 도와주시고. 순애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아내의 모습이 정수 씨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가대 연습은 언제 해?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이요. 주일 예배 전에도 연습이 있고요. 좋네. 우리 순애가 교회 활동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 씨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27년간 변함없이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새로운 봉사를 시작한다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을 더욱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성가대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아서. 그래, 좋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정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가정에 시험이 찾아올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가대에 가입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순애 씨의 교회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성탄절 행사 준비로 연습 횟수가 늘어났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 씨는 월말 정리를 위해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쇄소 수입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지출 관리는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금 항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헌금이 평소에 거의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11조 외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다양한 명목의 헌금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언제 이런 헌금을. 정수 씨는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순애 씨 명의로 출금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마침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순애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애야, 이번 달 헌금이 좀 많이 늘었네. 아, 그게요. 성탄절 행사 준비하느라 교회에서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성탄절 행사비가 많이 드나? 성가대 의상비도 있고 무대 장식비도 있고 집사님이 좋은 행사를 만들려고 정말 애쓰고 계세요. 또 김철수 집사였습니다. 정수 씨는 내심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교회 일이라는 말에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가게에 부담이 되잖아. 하나님 일인데 조금 부담스러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순애 씨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워진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수 씨가 인쇄소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들렀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모님이 교회에서 정말 바쁘시네요. 어제도 늦게 들어오시던데 성가대 활동을 열심히 해서요. 집사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 보네요. 사모님이 그분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의 말에 정수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별것 아닌 얘기려니 했습니다. 우리 민지 취업 상담도 해주시고 성가대 지도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이죠. 그날 저녁 순애 씨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성탄절 곡이 너무 어려워서 집사님이 개인 연습을 더 시켜주셨어요. 다른 성가대원들은 먼저 가고 저만 남아서요.
혼자만 남아서 개인 연습을 받는다는 말이 정수 씨에게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순애 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매번 혼자 남아서 연습해. 집사님이 제 실력을 더 끌어올려 주시려는 것 같아요. 정말 열성적이신 분이에요. 순애 씨의 표정이 말할 때마다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정수 씨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지가 취업 상담을 받고 온다며 외출했는데 저녁에 돌아온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상담 어땠어? 그냥 별로예요. 지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민지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집사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엄마 성가대 일로. 그날 밤 정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헌금, 매번 늦어지는 귀가, 그리고 항상 언급되는 김철수 집사.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모이고 보니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탄절 행사 당일 새소망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평소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 순애 씨가 참여한 성가대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찬양하는 순애 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지휘를 맡은 김철수 집사와 눈을 마주치며 웃는 아내의 표정에서 정수 씨는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묘한 불안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교회 입구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정수 씨는 순애 씨를 찾았습니다. 순애야, 수고했어. 정말 좋았다. 고마워요. 그런데 성가대끼리 뒷정리하고 평가 시간이 좀 있어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같이 기다릴게. 아니에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순애 씨가 평소보다 서둘러 정수 씨를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정수 씨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인 의구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도한 헌금, 늘어나는 개인 연습, 그리고 민지의 어색한 반응들. 결국 정수 씨는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교회 근처에 가서 순애 씨를 데리러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차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애 씨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교회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순애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작은 한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애 씨의 차였습니다. 정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2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 씨와 김철수 집사였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정수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성탄절 밤,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말입니다. 정수 씨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그의 성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2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집사가 순애 씨의 손에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고 순애 씨는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집사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친밀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정수 씨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던 그 순간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수 씨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어. 교회 일로 상담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2사람의 친밀한 모습은 단순한 상담이나 교회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순애 씨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순애 씨가 들어왔습니다. 안 주무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뒷정리가 오래 걸려나? 네. 성가대원들이랑 차 한잔하면서 오늘 공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수 씨는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분명 성가대원들과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2사람의 모습,
그리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내의 표정. 정수 씨는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27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그리고 가장 신뢰하던 교회 공동체가 그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탄절이 지난 다음 날, 정수 씨는 전날 밤 본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민지는 취업 준비로 바쁘다며 일찍 외출했습니다. 오후에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던 정수 씨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결국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민지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또 교회 일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민지야, 네, 아빠. 정수 씨는 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27년 동안 아내를 직접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그에게는 이런 대화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떤 거요? 엄마하고 김 집사님이 뭔가 이상하지 않니? 민지가 급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반응만 봐도 정수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민지야, 너 뭔가 알고 있지? 한참 동안의 침묵 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정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미안해. 제가 먼저 알았어요. 엄마하고 집사님이.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2달 전쯤요. 제가 취업 상담받으러 집사님 사무실에 갔는데 엄마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너무 가까이 앉아서. 정수 씨는 딸의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엄마가 집사님한테 문자하는 걸 봤고 둘이 만나는 걸 몇 번 더 봤어요.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정수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딸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집사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빠하고는 이미 정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다고. 민지의 말에 정수 씨는 2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긴 해요. 예전보다 훨씬 하지만 아빠는. 민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 씨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너무 충격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딸까지 자신 몰래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니. 민지야, 고생 많았구나. 혼자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아빠,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지야, 왜 울어? 순애 씨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수 씨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업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민지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애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수 씨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딸의 고백으로 인해 더욱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불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딸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 날, 정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아내와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지가 취업 상담을 받으러 나간 오후, 순애 씨가 성가대 연습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애야, 네. 왜요? 오늘은 성가대 연습 안 가면 안 될까? 순애 씨가 화장하던 손을 멈추고 정수 씨를 돌아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평소 정수 씨의 어투와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애 씨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화장대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요? 순애야, 나는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어. 순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수 집사하고 너하고. 정수 씨는 끝까지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던 그에게는 이런 대화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애 씨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수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탄절 날 식당에서 왔어. 아, 순애 씨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애 씨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과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애야, 27년이야, 27년을. 여보,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순애 씨가 화장대에서 일어나 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이에요. 정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다니. 뭔 소리야 그게. 집사님은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진짜 대화를 해봤나요? 순애 씨의 말에 정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결혼이 형식적이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27년 동안 서로 의무감으로 살아온 거 아닌가요? 평소 같으면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정수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27년이 의무감이었다고? 내가 인쇄소 운영하면서 이 집 지키고 민지랑 준호 키우고 교회 성실하게 다닌 게 다 의무감이었다고? 순애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이런 남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가대 하면서 이런 짓을 해?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만해. 더 이상 하나님을 핑계로 대지 마. 정수 씨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순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정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하실 거예요? 순애야, 우리 민지 취업 준비 중이잖아. 이런 소문 나면 어떻게 돼? 그럼 계속 이대로 살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고. 정수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 27년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모두 엉켜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집사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순애 씨의 말에 정수 씨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소문나면, 우리 사업에 영향 주면 민지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것들 때문에 평생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요. 거짓이라고? 네, 거짓이에요.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정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늦을 거예요. 순애야, 하지만 순애 씨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27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녀의 말처럼 의무감으로만 살아온 것일까요? 순애 씨가 집을 나간 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수 씨는 인쇄소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마다 잠들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고 계셔.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던 일요일, 정수 씨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김철수 집사가 설교단에 서 있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순애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간 어디서 지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 씨, 우리 차분히 얘기해요. 순애 씨의 목소리는 3일 전보다 차분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뭘 더 얘기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정수 씨는 지난 3일 동안 수없이 고민했던 선택지들을 떠올렸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겠지만 인쇄소 수입으로는 혼자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지가 취업 준비하는 이 시기에 부모의 이혼 소문이 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일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어.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교회를 그만둬 김철수 집사하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 순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저에게 교회는 그럼 이혼하자. 정수 씨, 정말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애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정수 씨의 목소리에 지쳐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준호도 생각해야 하고, 민지 취업도 신경 써야 하고, 교회에서 소문나면 내 사업도 어떻게 될지 그럼 잠깐 떨어져 있을까요? 순애 씨가 제안했습니다. 떨어져 있자고. 분가요.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수 씨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보였어요. 집사님과 함께 있을 때. 하지만 아빠는 뭐,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요. 다음날 아침 순애 씨는 큰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언니 집에 잠깐 있을게요. 서로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정수 씨가 결정하세요. 순애 씨가 집을 나선 후 정수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27년 동안 매일 보던 아내의 화장대, 함께 사용하던 찻잔, 가족 사진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인쇄소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이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수 씨 가족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신뢰하던 아내가 가장 거룩하다고 믿던 교회 공간에서 가장 존경하던 집사와 함께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55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이고, 그렇다고 이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27년간의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을 동시에 배신당한 55세 남성의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